스마트 플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전력량으로 그 사람이 지금 생체 생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플러그거든요. 전력량이 지금 사용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건 이분이 위험 신호잖아요. 이런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전체 언제든지 이분의 생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 및 국공립대의 지역 할당제 아닙니까? 50% 할당제 해가지고 최우선을 국공립대 서울대 및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먼저 배정을 해버리면은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이거 특별법을 이제 제가 주장을 할 거고.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저는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센텀 이쪽에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장과 국회의원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빨리 합의를 봐가지고 그쪽 합의된 대로 집행을 하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그 작은 불씨를 가지고 주고받고 딜이 안 됐던 거예요. 그쪽에 공부 부족, 지혜 부족을 해가 놓치는 바람에 지금 계속 4년 동안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솔직하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그때부터 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다, 된다, 또 계속 지금 그들은 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장부수가 지금 한 방 날려버리잖아요. 안 된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오늘 안 된다. 이게 뭐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증거물이잖아요. 그거를 먼저 서로 좀 합의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래야 돼.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툭 던져버리니까 기장군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거죠. 저번에 우리 그 2030 그거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박형민 시장님하고 워낙 좀 친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용산에 계신 분들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일단 실려놓고 잘못해도 잘못해 인정을 안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부산시가 지금 2030 언제 끝나 아예 그 자체도 말도 안 꺼내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센텀 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건 그걸 1호 공약으로 완성하겠다라고 했던 그 해운대 의뢰 이제 김미애 의원은 아예 지금 워딩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심각하죠.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공약으로 완성하겠다 했으면은 지금 4년이 딱 지났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고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제일 중요한 그쪽 풍산금속이 이전 문제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기장군에서 그걸 오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명확한 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력을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이 놓아야 된다. 그래야 그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본선에 가면 사실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마 계속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해운대을 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아마 제일 큰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후보로 나와 있는 장해찬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등구를 만들겠다 그 뭐고 말고 그래서 뭘로 한다는 거지라고 보면 없어요. 계속 찾아봤어요.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마 장해찬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가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 그래서 안일하게 우리 주민들을 수용구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이분이 부산에 연고가 뭐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수용구에서 다니긴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수용구에서 활동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수용구를 알지를 못하시죠. 뭐 부산도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꽂혀서 지금 뭐 공천을 만약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아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수용구에 연고가 거의 희박하신 분이 수용구에 내려와서 그냥 전략공천 비슷하게 공천을 받아서 중앙정치를 하시겠다라는 건 야무진 꿈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면 선거하는 것도 보면 왜 그 연예인들이 선거하듯이 약간 인지도로. 그러니까 약간 스타 마케팅을 하듯이 그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 좀 더 이게 그러면 과연 수영 구민들이 이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스타 마케팅이 통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공약 간략하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제 거 베끼셔도 돼요.
우리 수영구는요, 여성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주거 지역으로서의 특징의 대표적인 이런 양태죠. 1인 가구들이 아주 많죠. 그쵸. 우리 이제 수영구에서도 65세, 그리고 1인 가구. 그러면 1인 가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고독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외로이 쓸쓸한 죽음, 진짜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 플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러그 네. 그 꼽는 거 네, 말씀하시는 그 꼽는 건데 스마트한 기능을 첨가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력량으로 그 사람이 지금 생체 생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스마트 플러그거든요.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력량이 지금 사용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건 이분이 위험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지 그러면 않다는 파악할 수 있네. 네, 그 신호가 공무원에게 넘어가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24시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119 센터처럼 부산 시내를 관장하는 이런 스마트 플러그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전체 언제든지 이분의 생존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 엑스포 유치 실패. 그건 꼭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외교부나 국정원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특히 부산시장님 확인하고 있었는데 사태를 알면서 우리를 속인 건지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던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거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태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국가적인 망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권이더라도 우리 정권이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 정권이든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꼭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해운대을도 지금 생각하시는 또 큰 공약들이 몇 개가 예, 있죠. 예, 두 가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는 교육 공약인데 해운대을은 이제 두 분류로 나누면은 예를 들면 반여일사동과 재성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산층 위주가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부산대 하기 때문에 저는 서울대 및 국공립대의 지역 할당제 납니까? 50% 할당제 해가지고 최우선을 국공립대, 서울대 및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먼저 배정을 해버리면은 인구 문제라든지 지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 이거 특별법을 이제 제가 주장을 할 거고, 두 번째로 또 재밌는 부분이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베이커리 빌리지다 해가지고 반송 부분이거든요. 그래 반송이 좀 더 우리 이제 참모들하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영산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노하우인데 이 독특한 노하우를 마을이 그 자치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봤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이 영산대가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낸다면 지역에 하나 살아있는 거리 축제뿐만 아니고 산업까지 연결시켜내면 충분히 그쪽에 특화된 하나의 형태로 뽑아진 사례가 되지 않을까, 가슴을 좀 뛰게 만드는. 그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영산대 그 이사장님하고 총장님 만나 그래요? 뵀었어요. 이렇게 뵈가지고 했는데 너무 더 있잖아요. 뭐 적극적이신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 감천무한 이상의 어떤 그 특화된 이 지역이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영산대에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해서, 아니 제가 그 영산대 이사장님이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과 어떤 마인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한 마을이 그냥 그러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한 마을 자체가 아예 통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런 거 좀 많이 느끼시겠어요? 아니 특히 그 이센텀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풍산검사 이전하는 데만 36개월 걸립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거 하나 베이커리 빌리지는 사실은 그 좀 큰 세월이 안 걸리고 1년 안에 바로 스타트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각체들하고 그다음 학교하고 정치권 관련되는 구청하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빵이 맛있어서 사람도 올 거고, 또 빵이 재료도 관계되는 것 회사도 만들 거고, 또 그릴도 빵이 관계되는 그릴도 이렇게 하면 지역 단체들하고 자신 단체들 오늘 해내면 참 재밌게. 영산대 주위에 문 닫은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게 많고 그다음에 그 쭉 내려가면 또 반송시장이 있잖아요.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거기가 너무 빈대가 많은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한인숙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대가신데 그분하고 이야기한 게 자기는 이게 특화적으로 형성만 되면은 100개도 유치할 수 있다. 100군데도. 자기 제자들만 해도 여기서 그런 게 되면은 지어마 있다 그러면 다 와서 여기서 빵집을 할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년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영은 또 여기가 베이커리 같다면 여기는 또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 특화된 빌리지도 또 생각하는 게 있으시죠? 저희는 지금 빈 공간이 없긴 합니다. 그죠? 지역 자체가 워낙 주거지로서 빼곡히 다 지금 건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1호 공약을 생각하는 수용성 복원 계획을 제외하고는 비콘 그라운드가 유일하게 좀 빈 지역인데 그 지역을 반려동물들을 위한 마켓 시장으로 특화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수영도 수영 밀락동, 즉 만위동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의뢰 반송, 반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아파트나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어요. 이 부동산의 평가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의 마인드를 움츠리게 만드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마린시티 산다, 그렇죠? 해운대 마린시티 산다 그러면 뭔가가 프리미엄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특히나 반여의 많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죠. 아유, 당연하죠.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전체적인 그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게 상승예가 아파트 가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지하철 그쪽에 그렇죠. 이제 교통 부분을 혁신하지 않고 지하철 해가지고 이 센텀 그쪽 주변에 좋은 기업들 많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났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할 건가. 지하철이라든지 장산 터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KTX를 서게 한다든지 이런 3대 혁신을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는 만만치 않아요. 여기 지금 망미도 그렇고 밀락동도 그렇고 여기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주하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바다와 상관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문화 그게 스토리텔링이 없는 지역은 요새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제가 수용성 맨날 맞아요.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살고 싶은 수용이 되는 그러니까. 건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살려서 정말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수용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밀락동, 뭐 망미동 그 주변에 그 수용성을 그렇죠. 보고 다들 모여들겠죠. 부산 바꿔야 바뀐다. 그 모든 일이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신이 말씀을 하셨듯이 처음부터 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뜻을 가진 자가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우리 모두 가는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그리고 우리 지역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먼저 일찍 일어나서 모범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마음을 우리 해운대 을 주민 여러분들 꼭 좀 안아주셨으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삶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날라와서 꽂혀서는 안 됩니다.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요. 대학도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어딘가에서 중앙정치하겠다고 나타난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강윤경, 미광원수 관계사 첫째 딸 열심히 하겠습니다.